네, 안녕하세요. 안서방입니다. 앞에서 좀 제가 이제 말로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A캠, B캠 돌고 있고, 녹음은 제가 붐마이크로 따로 이게, 녹음기로 하고 있습니다. MKC60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붐 스탠드에 세워가지고 붐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붐맨이겠죠. 이제 붐맨이 지금 뭐, 저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붐 스탠드, C 스탠드에 이제 붐마이크를 붙여가지고, 붐대를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 캠, A캠은 미디움으로 지금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트하게 나오는 헤드룸이 머리 한 4분의 1, 3분의 1개, 요게 이제, 메인 캠이고요. B캠은 저쪽에 이제 캐논 550D로 풀샷을 찍고 있는데, 천장까지 거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붐대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마 편집할 때 제가 이제 교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메인 캠은 알파 7S로 찍고 있어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이쪽에 배우라고 보고 배우 대사를 이렇게 이제 녹음팀에서 본 마이크로 이렇게 녹음을 하겠죠. 블라블라블라.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녹음을 해요. 아우, 괜찮네, 소리.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기 이제 B캠을 이렇게 넓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와이드하게. 저렇게 잡고 있으면 이제 사운드가 지금은 이렇게 저기 B캠 잡고 있어. B캠에도 이제 붐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뭐 B캠 저렇게 잡고 붐 나와도 좋다. CG로 지우겠다. 이런 팀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게 타이트 와이드하게 저기 방 모습이 전체 보이는 저 샷은 따로 하나 찍으셔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걸 필요하다면 조금만 따로 하나 찍으시고, 나머지 이제 캠이 두 개다 A캠, B캠 돌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A캠이다. B캠을 좀 타이트하게 좀 더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이 캠을 좀 더 와이드하게 빼고 B캠을 한 바스트 정도로 이제 찍게 앵글 바꿔가지고 하나 이렇게 쫙 찍어주시면 30도 법칙. 보통 30도 법칙은 이제 우리가 시야가 보통 30도라고 해요. 시야가 30도인데 그냥 딱 봤을 때 나오는 시야 있잖아요. 눈 막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두 대면은 다른 카메라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시야각 30도 이상에서 이제 다른 앵글로 30도 벗어난 앵글에서 해주면은,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멀티캠 갈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B캠을 한 요 정도로 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해주면은 헤드룸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사운드로 지금 이제 계속 지금 한 헤드룸 3분의 1 정도로 세팅된 붐 마이크 세팅으로 계속 사운드를 쓰시면 돼요. 괜찮죠? 좀 더 타이트하게 해도 괜찮잖아요. 붐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예, 살짝 올라가 있죠. 화면에도 안 나오고 좋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타이트 샷은 사실 타이트 샷을 중요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이얼로그 있는 타이트 샷이 아니라 풀샷을 중요하게 쓰지는 않아요. 중요하게 보통 뭐 홍상수 감독 영화나 좀 롱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저 정도 풀샷은 아니에요. 약간 좀 고려한 풀샷이지. 투샷. 풀샷이 아니고 투샷이겠죠. 두 인물을 충분히 담고 배경까지 보여주면서 이곳이 어디인지도 보여주고 인물의 동선까지 사전에 감안한 이제 투샷. 인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죠.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풀샷을 저렇게 딴 걸 중요하지도 않는 저 하나 때문에 사운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풀샷은 따로 하나 찍으시고, 투샷 가더라도 이제 이렇게 하나, 좀 더 타이트하게 다른 곳에서 하나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B캠에 제가 다 걸리는데 저걸 올려버리면 사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최대한 끝까지 올린 거예요. 지금 어딨냐면 한 1m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그래야지 지금 풀샷에 안 걸립니다. 아까 풀샷에 올리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소리가 안 좋죠. 안녕하세요, 한서방입니다. B캠이 와이드 샷을 잡으면 사운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B캠에 붐마이크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B캠, A캠, B캠 잡으되면 이제 넓게 잡힌 샷을 좀 현장에서 적색에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좀 줄여드릴까요? 하면서 좀 성격 좋은 촬영 기사님도 계시고, 아니면 연출자가 좀 파워가 있다 그러면 저기 촬영에서 좀 사이즈 좀 줄여주면 안 될까 하면서 뭐 마이크 좀 들어가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촬영기사가 저기 녹음기사가 촬영기사가 좀 아는 사이거나 좀 부탁을 할 수 있는 관계다 그러면 저 와이 때문에 사운드 좀 안 좋아져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B캠도 중요하다. 사운드 우리는 모른다.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그러면 자꾸 그러면 농기사 열받아가지고 페이 아직 안 받았잖아요. 계좌번호 오픈 안 하고 그러면 집에 가버리시면, 이 현장은 사운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동시에 해봤자 못 쓰니까
그냥 카메라 하나 꽂아주겠다. 카메라에 이제 뭐 프론트 마이크 하나 꽂아주든지,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겠다. 우리한테 책임은 묻지 마라. 그냥 이렇게 풀샷에 맞는 앵글을 계속 우리가 잡아주겠다. 하지만 사운드 왜 이러냐고 나중에 편집할 때 우리한테 책임은 묻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삼장법사처럼 어디 갔지? 붕대 다 이렇게 지팡이 짚듯이 가만히 있으면 돼. 지향만 대충 맞춰주고, 상장법사 마이크는 지향만 하고 그냥 붕대 잡고 있는 거예요. 붕대 넘어가면 이제 마이크 깨지니까 그냥 가만히 잡고 이렇게 녹음하는 게 이제 풀샷에 어울리는 붐 마이크법입니다. 와이리스 뭐 숨겨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와이리스 사운드 깨끗하면 쓰면 되죠. 쓰면 되고. 근데 이게 독립영화 말고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이제 페이를 좀 챙겨주는 데서는 정상적으로는 정상적인 페이에 가까이 가는 데서는 뭐 우리가 해줄 만큼 다 해주면 됩니다. 그게 맞게끔 내가 필요한 사운드를 해주면 되고, 너무 까다로운 것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사운드도 중요하니까 같이 해야 되잖아요. 촬영만 중요하다고 촬영만 뭐 3캠, 4캠 카메라 10개 깔아가지고 이제 접근 금지 그러면 이제 촬영하고 녹음은 집에 보따리 집에 갑니다. 바이바이. 우리 찾지 마 그러면서 너네들 카메라 중요하니까 카메라만 찍어 그러면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장 마이크, 카메라 내장 마이크를 열심히 이제 사운드 편집하셔야 돼요. 나중에 되면 사운드 안 들어가, 대사도 안 들리고 그러면 재촬영 쫙 하시고. 예. 왜냐하면 이게 사운드가 좋으려면 그만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사운드 안 좋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다시 원래대로 내렸습니다. 이제 B 와이드 샷에는 걸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B를 한번 바꿔볼까요, 앵글을? 너무 뭐 그렇게 예, 지금 이제 앵글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마이크 어디냐면, 아이고, 뭐지? 예, 앵글을 조금 바꿔, B캠이 이제 훨씬 가까워졌어요. 이제 B캠이 찍고, 와이드는 이제 아까 카메라 없이, 마이크 없이 그렇게 찍었다고, 마이크 멀리 떨어져가지고 하나 풀샷 하나 찍었다고 봅시다. 이제 투캠 들어와요. 투캠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B캠의 헤드룸이 한 머리 3분의 1개 절반. A캠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거의 헤드룸이 4분의 1 굉장히 없을 정도로 이제 찍고 있는데, 아마 헤드룸 비슷하게 설정하겠죠. 보통 하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A캠, B캠 찍고, 한 인물을 이렇게 찍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B캠 이렇게 헤드룸 별로 상관없이 찍으면 되는데, 한 인물 만약에 B캠이 전혀 다른 인물을 찍고 있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카메라 개수만큼 마이크 개수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와이리스 같은 경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채워가지고 숨겨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급할 때 하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붐 마이크 하나가 계속 더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종종 뭐 하죠. 영화에서는 잘 그러지는 않을 거라 같아요. 제가 했던 영화들은 투캠 가긴 가는데, 투캠 가는 조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인물이 3명이서 모여서 말한다, 어디서 할 때 마이크 하나가 다른 데 또 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사이즈가 차이 안 나게 그렇게 이제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조율이 되기 때문에 사운드 아주 많이 나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뭐 별 차이 없이 일반적인 녹화하듯이, 녹음하듯이 별 차이 없이 지금 현재 사운드 나오듯이 투캠에서 별 차이 없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협의가 중요하고, 투캠 찍을 때 만약에 3캠 가더라도 3캠까지도 헤드룸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뭐 헤드룸 지금 일반적으로 뭐 헤드룸 머리 3분의 1개다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헤드룸 1개 정도, 풀샷 보니까 헤드룸 1개다, 그 정도는 어떻게 하다 보면 타이트 샷도 어느 정도 사운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최대한 붙어 있을 때, 화면 밖에서 머리 헤드룸 1개 밖에서 타이트하게 붙어 있을 때는 쓸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좀 힘들기 때문에 풀샷 좀 넓은 샷들은 좀 많이 줄이든지, 근데 전략적으로 줄이지 못하면 따로 샷을 따로 가시든지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벤치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게 있잖아요. 이제 연출적 요소가 있더라고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서먹해가지고 처음에 앉았을 때 1.5m 앉아 있다. 막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어디 사시나? 그러면 아저씨 잘생겼네. 막 이야기하다가 1m까지 다가왔어요. 이게 연출적인 요소를 사실은 뭐 저도 간혹 옛날에 뭐 이거 테이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촬영할 때 테이블 좀 붙어 앉으라고 막 사람들한테, 배우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좀 보기도 안 좋잖아요. 뭐 안에 막 바짝 붙어 있고 이런 거는 그림상도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연출적 요소의 침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해를 하는. 왜냐하면 뭐 모르는 사이에는 사실 어짜를 좀 빼놓고 앉잖아요. 아, 저 사람 경계하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앉으려고 하면 연출적 요소가 화면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연출 그 이제 배우 이미지 어떤 그걸 분위기를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런데 처음에 만난 두 사람이 벤치 위에 앉아 있는데 떨어져 앉아 있는데 그걸 붙여가지고 아 녹음하기 힘드니까 붙여 앉아 조명 촬영하기 힘드니까 투쇼 잡기 힘드니까 붙여 앉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연출적 요소에 대한 침해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 침해를 좀 했었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다기보다 좀 약간 곤란한 상황에서 막 어느 정도 유도리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이제 간혹 연출자들이 너무 고집 피우고 막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 현장에서 서로 요령껏 해야 되는데 그 요령껏 한다는 게 이제 어떤 사이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분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장 대응 능력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또 라인맨이 또 라인맨까지 있으면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제가 혼자 나갔다 페이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그 기술자들은 페이만큼 받는 만큼 일하는 게 프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아는 후배가 녹음하고 그 촬영 현장에 나가가지고 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뭐 저랑 안면이 있어가지고 아 저 친구는 성격도 참 좋고 뭐라고 하지 영화하는 기본 자세가 돼 있다 그러면 저 뭐 좀 장비 때문에 받고 가끔 가죽이 돼요. 아는 사람일 경우 한번 작업했던 사람일 경우 그렇게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연출자들이 좀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좀 조율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이제 동시녹음팀을 곤란한 동시녹음 기사를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고 자꾸 뭐 가혹행위 하듯이 고문하듯이 계속 혼자 나왔는데 투붕 들고 하나 못 들으면 입으로 물든지 투붕으로 가고 뭐 와이리스 몇 개 설치해줘 그러는데 쓸리는데 그 사운드 쓸 거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녹음기사들은 와이리스 쓰면은 가이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또 쓰겠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데 혼자 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붐 좀 들어본 친구를 하면 붙여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제 붐 드는 사람이 붐맨이면은 현장에 연출부로 안 오겠죠. 왜냐하면 붐맨하고 연출부 단가 그 페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붐맨으로 올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근데 연출부는 붐을 못 들잖아.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붐이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런데 계속 이제 말로 뭐 설명해 주는 것도 답답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사운드가 무조건 좋을 수는 없다. 독립영화에서 특히 농기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고 연출 제작 보고 많이 움직여 줘야 되고 분면도 이제 없으면 따로 구해가지고 하든지 그리고 이제 장비 뭐 하여튼 일단은 페이와 시간을 좀 수주해 줘야 돼. 농기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농기사가 분맨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정당한 페이를 줘야지 그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죠. 정당한 페이도 안 주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하잖아. 사실 저도 뭐 한 번씩 도둑놈이 돼요. 뭐 독립영화니까 페이를 적게 드리고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문제기는 한데 대신에 연출자가 좀 감안을 하고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어느 정도 넘어가주는 경우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방금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저도 너무 열악한 상황은 안 만들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페이가 제 사비를 털어서 막 찍다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웹드라마나 뭐 저예산 상업영화처럼 페이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있죠. 그래서 아는 분하고만 저랑 이제 좀 친하고 이제 시간 되고 그런 분한테 아는 분한테만 살짝 부탁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동시 녹음을 어디 현장에 나가게 된다. 뭐 IPTV 뭐 웹드라마 이런 데는 그러니까 상업적 웹드라마 개인 웹드라마 말고 상업적인 웹드라마나 뭐 IPTV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뭐 페이가 그 기본적으로 놓아주니까 바이럴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문제는 독립영화인데 참 그래요. 이게 어떤 때 보다 보면 좀 학생들 만나고 착하고 귀엽고 이런 열심히 하는 뭔가 이미지가 좋고 선하고 이런 친구들 만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연출자나 막 이렇게 막 하고 촬영기사도 막 열심히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다가도 이제 어느 때는 한 영상원인 아카데미에서 이제 30대 후반 정도 되는 이제 촬영기사가 있으면 욕심이 끝도 없습니다. 그 상업 영화 찍고 있어요. 저기 5천만 원으로 100억짜리 영화 찍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죽어납니다. 그 나머지 95억 차이를 어디서 뽑겠어요? 아, 95억이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10억짜리 영화를 찍고 있어요. 그럼 9억 5천만 원의 갭을 어디서 메꾸겠어요? 본인들의 열정도 일부 들어갈 테고 나머지 스태프들의 희생과 헌신이에요. 희생. 그때는 퀄리티를 포기를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살기 위해서. 다 실려 나갈 거 아니잖아. 끝나고 앰뷸런스 실려가고 인생 종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걸 감안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제가 좀 예전에 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너무 할 때가 있더라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영상을 엔간하면 불러도 안 나갑니다 이제. 예.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투마이크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할게요. 투마이크를 함부로 투마이크가 아니고 투캠을 무분별하게 멀티캠을 써서는 안 된다. 영화에서 특히 투캠은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사이즈 헤드룸을 좀 줄여 비슷한 앵글끼리 좀 조합을 해서 찍으시라. 풀샷 헤드룸 넓은 거는 따로 하나 찍고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이제 인물이 떨어져 있는 인물을 단독으로 찍을 경우에 투마이크를 가야 될 상황이 있을 거예요. 투마이크를 못 가면 와이리스 하나 심어가지고 다른 배우한테 그렇게 위기를 극복을 하시라. 투마이크 가야 된다면 사전에 투마이크를 가야 될 상황이 많으면은 노원기사 섭외할 때, 애초에 노원팀 섭외할 때 그만큼 피해를 주고 인원 구성을 해가지고 장비를 가져오게끔 해가지고 찍으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50만원 주고 뭐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도 한 4, 50만원 주고 독립영화 해주세요. 그러면 투마이크 가져요 한 번씩.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맞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촬영기사들도 아마 이제 경험 많으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투캠 가네 이렇게 찍었다 그랬을 때 녹음을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참 헤드룸이 너무 차이가 나면 마이크 못 들어갈 텐데 와이드 샷에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 거는 이제 서로 그 노원기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셔도 되고 뭐 예. 사실 촬영팀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또 앵글을 변경, 와이드샷을 변경을 연출자로부터 요구를 받는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뭐 촬영 그 앵글에 대한 권한이 누가 했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연출자하고 촬영기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뭐 연출자가 능력이 좋고 뭐 이게 힘이 좋고 그러면 연출자가 뭐 제작사 대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촬영기사가 훨씬 경험이 많고 좀 끌어줬을 경우에 연출자를 견인했을 경우에 영상 퀄리티가 좋아지겠다 그러면 연출자가 촬영기사가 촬영감독이 이제 앵글을 만드는 게 또 올바를 테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노홍기사 협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촬영기사하고 노홍기사하고 말이 통하고 서로 양보를 좀 해주면서 사사도 진행을 하는 게 이게 그 돈이 없는 현장, 돈이 적은 현장에서의 어떤 그 서로 화합하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진행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투캠, 쓰리캠, 멀티캠에 대해서 이제 실제 사례로 좀 주로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방안에서 간단하게 셋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피해가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